근본 이자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이, 근본 이자요? 근본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이자는 없다는 게 구시대적 근본 이자는 없어요. 현대화된 근본 이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투스탠님 공동구매를 통해 실버바 1kg를 모으고 있는데요. 만약 나중에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 은으로 이제 거래를 할 것 같은데 1kg 단위로 모으면 거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코인 은화 형태로도 조금 모으고 싶은데 혹시 은화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정 은화랑 일반 은화, 아시아골드 같은 은화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1온스인데 법정 은화가 더 비싼 이유. 예, 질문이 진짜 많으신데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화폐가 이제 완전 수명이 다하면 이제 금과 은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시대가 뭐 올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왜냐면 실제로 과거의 역사에서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물물교환 비스무리한 건데, 그게 금과 은으로 거래하는 시장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는 너무 옛날이에요. 왜냐면 금태환이라는 게 가능한 금태환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굳이 금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금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예, 왜냐면 금과 은 가격도 좀 자주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금을 담보로 한 화폐를 만들면 돼서 바로, 아니면 뭐 이미 이게 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도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모든 화폐의 수명이 다 죽어버려서 막 총체적 난국인 상황은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국가에서 지금 화폐의 이제 가치가 0으로 거의 수렴을 해서 이제 그 화폐를 안 쓴다고 하면 이 금으로 담보로 된 화폐를 이제 끌어와서 쓰던가, 뭐 실제로 금과 은으로 거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굳이 꼭 그렇게 거래는 하지 않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도 금과 은으로 거래를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하는 비중은 정말 작고, 차라리 비트코인이라던가 달러로 거래를 하는 이유가, 네, 뭐 그런 비슷한 이유죠. 그래서 굳이 막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달러가 멸망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멸망 진짜 완전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먼저 나와요. 왜냐면 영국의 파운드가 죽기 전에 이미 미국의 달러가 그 금과 교환할 수 있는 달러가 더 먼저 나왔던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금과 은을 쓸 일이 잘 없다. 그걸 담보로 하는 화폐가 힘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코인 은화 형태로 좀 모으고 싶은데 은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은화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진짜 이렇게 막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한 몇십 퍼센트 막 이렇게 싸게 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예, 왜냐면 이런 법적 주화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막 뭐 민간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해진 그런 프리미엄 값을 꼭 받아야만 해서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은 개인 거래를 통해서 사는 방법이 그나마 싸게 삽니다. 뭐 요즘에 저희 투스텝 카페에서도 이 은화 파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거기서도 살 수 있겠지만, 뭐 중고나라라던가 뭐 실버 팩토리라던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개인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방이나 아니면은 금은방 중에서도 이제 그 위탁 거래를 조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은화 같은 거 좀 매입 들어오면은 제가 사겠다 막 이런 거를 미리 언지를 주면은 그런 거 들어올 때 연락 주셔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사실 웬만하면 은화를 살 때 그냥 개인 거래로 사는 게 그나마 그냥 가장 빠르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괜찮겠죠. 근데 다만 개인 거래로 살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은하를 굳이 살 거면 저라면 그냥 제값 주고 살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 알기론 KP맥스에서
좀 싸게 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APMAX랑 KPMAX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은화를 떼오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한국의 사이트에서 은화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게 가격 차이가 거의 잘 안 나기는 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KPMAX가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KPMAX라는 사이트에서 좀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법정 은화랑 일반 은화의 차이, 그 법정 은화는 액면가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면가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서 법정 주화가 법정 주화가 되고 없으면 일반 주화가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액면가가 붙으면 첫 번째로 얘는 돈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얘는 은이기보다는 돈이라고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돈 들고 갈 때 관세를 부과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은화도 이제 그 해외 반출입 시 법정주화는 그런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일반주화는 관세 6%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6%인가 8%인가? 아무튼 그 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이 법정주화가 조금 더 높이 평가를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런 일은 아마 저는 인류가 없어지기 전에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과 은이 가격이 빵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던 은화는 그냥 빵원이 돼버리는데, 이 법정 주화들은 액면가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그 액면가로 바꿀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진짜 뭐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뭐 그 금과 은의 가치가 0으로 만약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법정주화는 그 리스크까지도 이미 해결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주화가 좀 더 비싸다 라는 점이 있죠. 은화가 좀 더 비싸다. 은이 산업용 사용 용도로 다양한데 금 가격이 더 가격이 높은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그거는 경제학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사람이 없으면 죽는데, 이건 사람한테 무조건 필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은 엄청 비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물 같은 경우에 이건 사람 없으면 죽죠. 근데 얘는 가격이 정말 낮단 말이에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죽나? 뭐 그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까지 막 산업용으로도 엄청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죠. 다이아는 더하고요. 그거는 결국에 모든 가격은 희소성의 그 원칙을 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희소하다고 무조건 다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제 손톱에 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비싸야겠죠. 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기보다는 분명히 사용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희소성이라는 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은 산업용으로 정말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또 공급도 많고 매장량도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보다는 이렇게 좀 더 가격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 테드 버틀러라는 분이 1980년부터 은 가격이 조작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뭐 진짜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왜냐면 이제 은의 수요와 공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매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은의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 항상 더 많은데, 맨날 많은데 은 가격이 왜 이렇게 밑에서 지지부진하냐, 이거는 분명 음모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진짜 만약에 진짜 그런 음모가 있다면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비싸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금은 버려지는 경우가 없는데 은은 거의 대부분 버려지거든요. 왜냐면 은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니까. 여러분은 뭐 이런 경우가 잘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막 이렇게 커플링 같은 거 맞추면서 이제 은 반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 뭐 나중에 팔아봐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실제로 이거는 되게 약간 귀여운 예시지만, 이런 컴퓨터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채굴 할때 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뽑는 김에 같이 채굴하기도 하지만, 이제 굳이 이렇게 재활용할 때 은만 너무 많고 다른 거 뭐 보잘것도 없다 하면은 그런 거에 인력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근데 갑자기 왜 여기까지 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희소성에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희소성 때문에 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본이제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이, 근본이제요? 근본이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이제는 없다는 게 구시대적 근본이제는 없어요. 저는 좀 현대화된 근본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본이제도 되게 괜찮아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구시대적 근본이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면 근 50년간 근본이제에 대한 뭐 그런 시도들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연구는 되게 많이 됐거든요. 현대화된 근본이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사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금의 귀환에서 이 책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사실 지금 양적 완화 하는 거, 그거 근본이대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좀 설명하면 되게 어렵긴 한데, 그 양적 완화라는 건 애초에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신용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걸로 이제 발행한 화폐는 국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양적 완화라는 게 국채를 사서 캐쉬를 꽂아주는 거라면, 이 근본이제 시대에서는 민간에서 금을 비싸게 사줘서 그 다음에 그 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캐시를 쏘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전에는 양적 완화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양적 완화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2001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처음 시작된 거면 고작 20년도 안 된 정책인데, 그 전에 근본이제에서 양적 완화를 생각할 수조차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화된 근본이제에서 양적 완화를 못 쓰냐? 그거는 또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이제, 현대화된 근본이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은이 60만 톤밖에 없나요? 라디에서 들었는데 은이 60만 톤밖에 없대요. 금이 26만 톤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은도 되게 적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30만 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옛날에 이것도 관련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금이 뭐 10만 톤이 있네, 뭐 은이 20만 톤이 있네. 그래서 뭐 금과 은의 매장량을 뭐 하면은 옛날에 그 금은비 1대 15가 절대 깨지지 않네. 개소리거든요. 이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저도 한번 봅시다. 2020년 은 매장량과 생산량에 관한 USGS의 보고서를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은 매장량은 56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보았는데요.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은을 모두 더해보니 정확히 56만 3천 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7월 21일 녹화일 기준 금 1개를 살 돈이면 은을 무려 89개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은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금과 은이 얼마나 양의 차이가 있길래 이런 것일까요? 지구에 있는 금의 총량은 약 25만 톤 정도입니다. 은의 총량은 190만 톤으로 금과 은의 양의 차이는 약 7.6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매장량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금에 남은 매장량은 5만 7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만 톤입니다. 매장량으로 따지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금의 총량은 26만 톤이고 은은 190만 톤으로 총량의 비율은 7.6대 1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금은비가 영원히 매장량 비율로 하면 총량의 비율로 하면 1대 15가 안 깨진다? 예. 개소리죠. 그리고 이제 매장량 비율은 그나마 10대 1이에요. 그나마 10대 1. 아무튼 그렇습니다.